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 35층 룰이라고 아십니까? 최고 높이가 35층까지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더 높은 고층 주거단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 2030이었지만 2040 플랜이 새롭게 나왔고요. 기존에는 이제 주거냐 복합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25층부터 50층까지의 층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수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삭제가 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 등은 그대로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높이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35층 이하로 제한이 돼서 어떤 뭐 예쁜 구조를 만드는데, 예쁜 배치도를 만드는데도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를 통해서 성형갑 같은 아파트에서 살피해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이렇게밖에 못 지었잖아. 35층밖에요. 근데 이거를 뭐 높이 50층짜리 두 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동간거리도 넓어지게 되고 통경축도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시는 용도지역을 새로운 용도지역 제기는 비욘드 조닝으로 개편하고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밝혔다. 뭐 어려운 얘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의 3도심을 더 고도화한다. 결국은 뭡니까? 2030에 이어서 2040에서도 3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과 여의도권, 강남권은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 일대의 가격은 더더욱이나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정리한 게 있길래 미래에셋생명에서 정리한 게 있길래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시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층 기준이 사라지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다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뿐이지 인구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30에서는 획일화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유연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절대적인 수치 기준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뭐 그동안에 35층밖에 못 져요, 40층밖에 못 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린 35층이 아니라 45층도 지을 수 있고 50층도 지을 수 있고 60층도 지을 수 있겠네? 이 뜻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된다. 우리 50층 설계하면 50층 되고 60층 설계하면 60층 되고 이건 아니에요. 다만 35층으로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써 있네요.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계획 결정.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생겼죠. 그야말로 성냥갑처럼 생긴 것들인데 이거를 높낮이를 통해서 동간거리도 넓힐 수 있죠. 그죠? 훨씬 넓어지고 통경축도 확보가 되고 뭐 어떤 그 스카이라인도 맞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체계를 3도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 서울 도심과 강남권, 영등포, 여의도권이 더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5층 규제를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가격이 많이 오를까? 저의 판단으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것들은 용적률 상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은 기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우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 가장 혜택을 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35층짜리 예를 들어 지어볼게요. 35층짜리 두 동 짓는 것과 예를 드는 겁니다. 70층짜리 한 동을 짓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는 세대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70층짜리 지음으로써 1층에서 35층의 조망권이 36층에서 70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5억에서 10억 이상도 벌어지는 게 한강뷰의 가치인데 엄청나게 그게 35개 층에 그렇게 한강뷰가 보인다 그러면은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용적률 상향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가격에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 물론 35층짜리 두 개 짓는 것보다 70층 고층 하나 짓는 것이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비용 대비했을 때의 수익이 훨씬 더 크죠. 편익이. 그죠? 한강뷰는. 그러나 그게 아닌 뭐 아무것도 뷰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서 그냥 높이만 지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혜택 보고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쉽게 얘기해서 고층화되었을 때의 가치가 증대하는 것들, 한마디로 뷰가 좋은 것들, 그게 꼭 한강뷰는 아니더라도 마운틴 뷰가 되든 파크뷰가 되든 뭐 요즘에는 골프장 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과 되든 높이 지었을 때의 뷰가 굉장히 좋아서 가치가 비용 대비 가치가 증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렇게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각자 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한강뷰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층수를 높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35층 이상 추진하는 단지는 용강구 한강맨션. 야, 이거는 68층의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동도 49층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건 통과가 그 전에 이제 그 층수 제한이라는 게 풀릴지 말지 확정은 아니었지만 그거를 전제하고 현상 설계를 이미 공모했고요.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3구역도 다시 높은 층으로 설계 검토를 하고 있고요. 3790 5단지도 일부 층에 대해서만 50층 허용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층수를 높이고 동을 좀 줄이는 이런 형태로 설계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용산구 산호아파트도 35층을 설계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초과 설계를 변경한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들 되겠죠. 지금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한강뷰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것도 뭐 삼부, 모카 아파트, 화랑, 장미, 대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760 5단지 마찬가지고. 자, 음마 아파트 이런 것들도 뭐 높일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층수 때문에 계속 좀 말이 많았는데 이거 좀 풀리겠네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집값 자극 걱정은 기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은 해야 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예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맞죠. 기후에 불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하지만 한강변이라든가 핵심 지역에서는 층수가 높이는 것에 의한 가격 상승이 크다.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더더욱 심화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여튼 뭐 어떤 그 정책이 나오든 간에 강력한 지역, 핵심 지역에서는 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덜 올라가면서 격차는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로 좋은 단지를 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모든 우리 사회 환경이라든가 정책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규제만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지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층수 제한 폐지로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렇죠? 예, 그동안은 성냥갑 설계밖에 없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그죠? 한강 조망권 등을 살리는 설계안이 적용되면서 건폐율이 낮아질 수 있죠.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층고가 낮았으면 이렇게 세 개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똑같은 그 면적 단지 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짓게 되게 되면은 건폐율 그러니까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얘는 요만큼이나 되는데 그죠? 이거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넓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1층을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당연히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강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층수를 굉장히 높이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한강변 아파트 갖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